네, 언제나 혼란한 여의도 상황이지만 이분의 진단을 들어보면 잠시나마 명쾌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갑제검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 더운데. 네. 요새는 뭐 스포츠 볼 게 많아가지고 예. 바쁩니다. 야외 활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폭염 기간에는. 어제는 월드컵 보고 또 윈블던 테니스 네. 남자 결승전 보고 수박도 이렇게 한 조각 드시면서 이렇게 보내시기 좋죠. 바랍니다. 네. 산수박 좋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말에도 논란이 좀 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것은 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이석연 통합위원장은 유명한 헌법학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사실상 수도를 이전하려고 할 때 헌법 그 제소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건 헌법 개정 사안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시고 국민통합위원장이신데 네. 이분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나 명쾌해요. 네, 어떤 부분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첩에 이거 들고 다니는데 헌법. 네, 대한민국 헌법. 예, 거기서 헌법 제12조 3항이 너무나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 일련의 수사 행위는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았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에 남았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은 또 폐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위반된다는 거예요. 종결권도 이제 그러니까요. 경찰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고 검사가 해야 될 일을 사실상 경찰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헌법을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라는 하든지 거죠? 네.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의원이 또 아주 긴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저는 최근에 쓴 글 중에서 어떤 사설보다도 이분이 어제 쓴 게 가장 핵심을 찔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검찰의 견제가 없이 경찰에 맡길 경우에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국민 전체가 범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견제가 없으면 검찰 피의자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고 피해자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전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네.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지지층들이 상당히 원하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네. 그러나 이건 헌법과 관계되는 사안 아닙니까? 네. 헌법을 명백하게 또 국민들이 여러 번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후유증은 너무나 커서 정권이 여기서 헤어나지는 못하게 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좀 수기해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들 수기하고 좀 논의해라. 그렇죠.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웃기는 사안인데 네. 국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고 네. 이것은 지난 한 70년 동안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대중 국가 중에서 범죄 발생률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것은 역시 검사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걸 사거리 무시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찰 국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저는 지금 생생한 체험도 있어요. 네. 1950년대 자유당 시절 때는 경찰이 제일 셌습니다. 맞아요. 그때 경찰 정보과라고 하지 않고 사찰과라고 그랬어요. 사찰과요. 이 기능은 정보부 기능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에 대한 국민 원성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요. 네.
그때 그래도 검사, 군인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너무 정치적 수사를 한다 해가지고 원성이 또 검사로 향하다가 그래서 수사권을 폐지해버리면 이제 경찰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네. 경찰은 무슨 숫자가 많습니다. 맞아요. 숫자가 많다는 것은 연고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12만 명, 13만 그렇죠. 명. 그러니까 검사는 뭐 2, 3천 명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경찰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사를 할 때 부탁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이 연고가 있어가지고. 네. 또 경찰은 연고지에서 잘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검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 점에서 알겠습니다. 이 청탁의 대상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견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이 말씀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주말 내내 안철수 의원의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한동훈 복당 반대한다. 우리 당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복당하면 당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입장을 냈거든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근데 너무 감정적 표현이 많더라고요. 감정적이에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얼씬. 표현은 그거는 좀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 사람인데 맞지 않고 근데 그 발단이 그거잖아요. 추경호 그 시장 재판 때 증인으로 나가서 개헌 당일날 12월 3일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정면으로 또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왜곡이다. 역사 네. 왜곡이다. 맞아요. 해가지고 왜곡이다. 정면 반박한 데 대한 또 반박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게 돌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선 12월 3일에 있었던 사건은 당사의 모의라고 한 것은 12월 3일은 세계가 지켜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동선은 다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국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힘당 사람들이 거기 조금 모여 있다가 뚫렸다 해가지고 다시 옮겨간 거 아닙니까? 국회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문점도 없어요. 네. 한동훈을 다만 자정 무렵에 갈라져요. 자정 무렵에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모이라고 계속하고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고 하면서 이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역사가 달라지는 게 그날 밤에 만약 한동훈 대표의 지시대로 한 60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면은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과 같은 공격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반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따라서 다 당사로 가가지고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됐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좀 한동훈 전 대표 견제하는 걸까요? 본인도 뭐 당대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복당을 하게 되면 전당대회 열면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네. 그분이 지켜온 소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분은 결국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표결을 했잖아요. 찬성했죠. 네. 찬성 표결을 하고 일관되게 친윤 세력을 비판하는 스탠스를 가지다가 원래 들어와서 이 단계 사건 무슨 이런 무렵부터 한동훈 비판 입장으로 도는데 저는 이 스탠스는 역사적 흐름과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과는 맞지 않는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네. 어제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 비판도 같이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 다음에 한동훈 비판을 하면 이 균형이 맞춰지고 네. 뭔가 좀 근사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이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의원이 아유 우리 저 복당하지 말고 창당한다면 내가 응원할게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복당이 무산되면 한동훈 의원이 부산을 기반으로 좀 창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산 기반이 아니라 그분은 부산 또과 서울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창당이라는 가능성. 말난 가능 있다고 봐요.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저 미래인데 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근데 장동혁 세력이라는 것은 윤석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계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용어입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라고요. 이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이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나눠져야 해요. 네.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눠지느냐는 건데 국민의 힘을 지금 사실은 하이제킹한 이 장동혁 세력, 친윤 세력, 음모론 세력이 그냥 당원을 동원해 가지고 당원들이 또 상당수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권을 계속 이어가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네.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장동혁 세력을 몰아낸다. 극적으로 약화시키든지 네. 몰아내는 네. 쉽지 않아요. 없죠. 네. 그러면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네. 헤어져야 그럼 되고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신당도 되고 뭐 분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만약 창당하고 분당하면 아이 보수 분열 선거 패배 책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위험도를 감내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갈라질 사람 갈라져야 돼요. 근데 선거가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선거에 뭐 지면. 2년이니까 충분하죠. 충분해요? 6개월 전까지는 아직도 안 갈라져 있다가 6개월 전에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제가 역할극 할게요. 제가 네. 한동훈 의원이에요. 조갑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요. 대표님 저 복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할까요? 창당이라도 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정당하라고 그러죠. 창당하라고? 아니 한동훈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네. 이것은 민심을 거역하고 결국 그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 세력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게 단순화하는 게 가장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네. 한데 장동혁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 세력이고 그 중간에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을 묶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커밍아웃 해버렸어요. 오. 그러니까 아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네. 이거는 완전히 해당 행위죠. 네. 해당 행위고 나는 윤석열 세력이란 고백이죠. 네. 그런데 왜 어제 음. 모처럼 기자회견 하면서 안철수 의원은 이 문제를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눈앞에서 지금 불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전국 재선거를 하자면서 돌아다니는 당 대표가 있는데 그걸 의총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글로 끌고 가면은 결국 그게 요새 지지율에 반영이 돼가지고 다시 원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뭐 호감도도 있으시지만 일단은 정말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옹호하거나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죠? 아니 그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헌법이 예정한 어떤 방향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